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결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서 다소 잠잠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들에 대해서 맹렬한 폭격을 가했고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11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난 주말 이틀간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자포리자 같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합병한 점령지, 그리고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광범위한 포격과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전투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남부의 자포리자주의 멜리토폴을 향해서 거센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남동부의 러시아 점령 지역을 강타해가지고 최대 200여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추정이 정확하다면 전쟁 개시 이후에 러시아가 장악한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포리자 지역의 이반 페도로프 전 멜리토폴 시장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막사를 강타했다 그러면서 민간 지역에 러시아군이 은신처를 설치해 가지고 군사 장비 등을 배치했는데 바로 그곳이 공격받았다라고 더 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이 자포리자주 행정부 수반인 에브게니 발리츠케는 지난 10일 저녁에 민간인과 군사기지 인력들이 만찬 중이던 레크레이션 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면서 2명이 사망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측은 침략군을 소탕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이 하이마스 로켓 공격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 인사인 에브게니 발리츠키 자포리자주 임시주지사는 이 방공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 중 2개는 요격을 했지만 4개가 목표물에 명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멜리토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멜리토폴이 함락되면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로 직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헤르손 동부의 러시아군과 마리오폴 인근 러시아 국경까지 연결되는 모든 물류가 멜리토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멜리토폴을 수복하면 헤르손까지 이어지는 러시아의 전체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크림반도의 대폭발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10일 밤새 모스크바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과 심페로폴에서 여러 건의 폭발이 보고되었다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세바스토폴 항은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고 심페로폴은 푸틴의 성지라고 불리는 크림반도의 2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지역의 여러 군사시설에서도 폭발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다만 이 크림반도 폭발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은 이번 사고가 사격 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일축을 했지만 이 크림스키 베테르라는 이름의 한 현지 언론사는 폭발이 막사에서 일어났고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단순한 막사에서의 화재에 불과할 뿐이고 겨우 2사람이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이번 폭발이 모스크바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한 후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동부 도네츠크에서의 격렬한 전투입니다. 용병그룹 본부도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요. CNN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일요일인 11일 아침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DPR이라고 그러죠. 이 DPR에 대한 2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포탄은 여러 아파트 건물을 강타했고 오페라, 발레극장, 칼리닌 병원 근처에서도 폭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CNN은 독자적으로 그 폭발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10일 오전 도네스크 시내 중심부 등지가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루안스크 그러니까 LPR에 위치한 용병그룹 와그너 그룹의 본부 건물이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러시아의 악명 높은 와그너 용병그룹의 루안스크 본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추가 사상자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안스크의 망명 주지사인 하이다이는 이 정확한 사망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군의 상당수가 손실을 입었으며 생존자 중에서도 50%는 치료를 받기 전에 숨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와그너 그룹의 루안스크 본부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카디우카의 한 호텔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공격으로 파괴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이 와그너 그룹 본부 건물이라는 점은 명시하지 않은 채 루안스크의 한 호텔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실만 전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이 와그너 그룹이 사용했다는 호텔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잔해만 남은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은 푸틴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설립한 민간 군사 회사인데요. 이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 혐의로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추운 겨울에 들어서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강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을 무기화하려는 푸틴의 도발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니까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대한 반격 작전으로 대대적인 미사일 대갚아주기 전략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크림반도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또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러시아 영토로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법상으로는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점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수록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크림반도 내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또 푸틴의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앞두고 기세 싸움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로 이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 그리고 동부 돈바스에 대한 반격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한 몫을 하는 것이 바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른바 하이마스입니다. 러시아가 장악 중인 이 자포리자주의 멜리토폴을 공격한 것도 바로 이 하이마스 로켓입니다. 이 러시아군은 공격용 미사일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긴급하게 수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에 활용을 하고 있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한 이 하이마스 미사일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면 하이마스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판도를 바꾸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8일 이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길조라 그러면서 23초짜리 짧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전장에 배치된 하이마스로 미사일 3발을 연달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하이마스를 봤다면 이곳의 오크 수가 감소한 것이다. 이런 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오크라는 것은 소설 그리고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처음 등장한 가상 종족인데요. 여기에서는 러시아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사거리는 80km 안팎이고 정밀도는 뛰어납니다. 특히 이 하이마스는 공격 명령 2, 3분 만에 이 발사를 하고 20초 만에 이동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은 이 하이마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짜 하이마스 모형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대 사거리가 하이마스의 약 2배에 달하는
정밀 타격 무기의 제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150km짜리 미사일인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 이 GLSDB인데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제공해달라, 이런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거부해 왔었는데, 이를 대신해 가지고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르면 내년 봄부터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 지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GBU-39 소구경 폭탄과 이와 결합될 M26 로켓 모터 모두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GLSDB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우크라이나의 희망적이고 푸틴에게는 절망적인 소식만 전해집니다. 위기의 푸틴, 과연 이 푸틴이 계속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권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